자기탐구 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내용이 너무 심오하고 어려워서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애를 쓰면서 읽었다. 두 번째 읽으면서부터는 이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아주 조금씩 알아듣고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고 새롭게 가슴에 와닿는 순간들도 있었다. 특히 두 번째 읽을 때는 매 챕터를 넘길 때마다 그때그때 내 안의 자탐거리가 생각나 책을 잠시 접어두고 자기 탐구를 해나가면서 읽어나갔다. 이 책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그동안 내가 배우거나 읽어왔던 그 어떤 영성 서적이나 자기 개발서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마음 공부는 감정을 느껴주고 허용하거나 흘려보내는 방식이었다. 자아로 본성의 편안한 느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었다. 하지만 이 자기탐구 책에서 말하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뿐이다. 자아가 상호 의존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3법칙으로 분리한 두 세계를 자기탐구라는 올바른 정도를 통해 다시 하나로 합일하는 것.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즉, 내가 스스로 만든 구속에서 나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다. 자아는 육체자아, 마음자아, 정신자아로 성장하면서 생존을 위해 수많은 관념과 동일시를 만든다. 그 중에서도 나는 육체의 생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육체자아의 동일시가 매우 강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욕구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유난히 컸고 그것이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육체자아에게 세상 모든 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한다. 책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 내가 왜 그렇게 평생을 늘 불안과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다. 나의 자아에 대해 이해하고 알게 되니 나 스스로에 대한 시선과 마음이 한층 부드러워졌다. 자기 탐구를 하면서도 늘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필이 더디고 어려운지 의문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생각이나 관념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내게는 생존의 문제였고 죽음의 문제였다. 모든 관념이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몸의 감각과 느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니 그 생각들이 실체가 아닌 관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 쉽지 않았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몸은 이미 죽음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탐구가 더디게 느껴졌던 것도 의지가 부족하거나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육체 자아와 깊이 동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탐구 책을 두 번째 읽으며 또 자탐 챌린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매일 자탐을 해 나가면서 나의 의식이 나도 모르게 빠르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었다. 평생을 마음 공부를 해도 안 되던 것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다. 버림받을 거라는 두려움, 사랑받아야만 한다는 집착, 죽음의 공포가 점점 옅어지고 나 스스로에 대해 지극히 낮았던 자존감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24시간 지속되었던 불안과 긴장이 사라지고 있다.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 감사, 이유 없는 기쁨도 순간순간 느낀다. 삶이 지옥이었고 나는 늘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왔는데 자기 탐구를 계속 해나가면 지금 이 순간이 늘 천국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든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탐구 책과 자기 탐구의 실천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늘 천국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